강의가 너무 많거든요. 물론 좋은 강의도 되게 많습니다. 추천할 만한 강의 몇 개 있습니다. 뭐 내창사 강의도 좋고 몇 가지 있는데 아무튼 욕하는 강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빼고 나머지 Q&A는 다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자, 배찬호 님이 요즘 사람들은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상세 페이지를 길게 하는 게 좋은가요? 짧게 하는가요? 배찬호 님께 답변 드리면 상세 페이지는 길고 짧은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고객한테 주는 정보를 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객한테 주는 정보 주면 끝입니다. 그게 상품에 따라서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카테고리 상품에 따라서는 길 수도 있고 억지로 막 길게 늘어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줘야 되는 정보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 정보를 주고 끝내시면 됩니다. 일부러 막 늘어뜨리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퀄리티 떨어집니다. 내가 줘야 되는 정보만 딱 주고 끝내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는. 나머지는 후기를 보고 고객들이 이제 판단할 시간 줘야 됩니다. 네이버에 우리가 장악해 놓았던 체험단이나 블로그 상위 노치 뭐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지. 네. 제가 성함이 이영환님 맞습니다. 네. 닥터 유님, 이영환님 맞습니다. 성함이. 그리고 사계절님이 이제 프레임 분리 조금 더 길게 해주실 수 있는 걸. 자, 그 사계절님, 그러면은, 제가 프레임 분리 좀 더 길게 설명해 드릴 텐데, 한 3분만 쉬고, 지금 11시 30분인데, 11시 31분인데, 11시 33분부터 제가, 프레임 분리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한 3분만 쉬고,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 33분이 돼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 끝날 때까지 해드릴게요. 그냥 밤을 한번 새봅시다. 밤새서 한번 해봅시다. 스탠님이 끊으라면 끊는데 어쨌든 끝까지 해봅시다 한번. 자, 사계절님이 프레임 분리를 좀 더 이제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프레임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도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프레임 분리라는 개념만 알고 있잖아요. 프레임 분리는 프레임을 분리한다고 해서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어, 물이 예를 들면은 음,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이 어, 분리하려고 하면 될까? 뭐 설거지를 하려고 하는데 퐁퐁도 바르지 않고 악수세미로 문댄다고 해서 그 분리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레임 분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예시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프레임 분리도 마찬가지로 프레임 분리는 분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내가 분리시켜야지 한다고 해서 프레임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프레임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많은 세팅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프레임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순차적으로 다 밟아야 되는 겁니다. 프레임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서 우선은 트렌드가 형성됐는지를 봐야 되고 수요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고요.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공급자들이 있겠죠. 그랬을 때 공급자들이 어떤 공급을 하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게 포지셔닝이죠. 한번 지금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유료 강의 때 하는 얘기 그냥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결국은 프레임 분리 한다는 거는 이제 브랜딩 한다는 개념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분리를 할 때 뭐를 먼저 해야 될까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마 다들 프레임 분리 할 때 뭐 먼저 해야 돼요 했으면은 다들 답변을 못 할 겁니다. 프레임 분리를 할 때는 무조건 포지셔닝을 먼저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 트렌드가 있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수요가 있는 시장에 들어갔는데 그 시장에 공급자가 누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상위에 있는 공급자가 누군지, 상위에 있는 공급자가 어떻게 상품을 팔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인데 대부분 그거 안 하죠.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건너뛴단 말이죠. 자, 그러면 상위에 있는 공급자가 예를 들면 저 목베개 계속 예를 들게요. 목베개 있는 목베개를 소싱하려고 하는데 프레임 분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상위에 있는 공급자들이 이쁜 목베개 팔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 국내에서 그때 당시 제가 할 때는 시가드가 제일 잘 팔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시가드보다 더 잘 파는데 시가드가 이제 국내산 목베개로 팔고 있었고 의사가 추천하는 의사가 만든 의사가 만든 목베개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포지셔닝이 되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리뷰가 10,000개가 쌓여 있었고 리뷰가 10,000개가 쌓여 있는 판매자가 한 3명 됐었고 막 제각각이었었어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프레임 분리를 할까를 봤을 때 이제 실제로 시장의 공급자가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먼저 보고 그러면 이제 모든 상품은 완벽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무조건 허점이 무조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들이 어떤 제품을 제공했는지를 보고 뭐 1점짜리 후기라든지 기타 등등 이제 어떤 이제 트렌드, 그러니까 트렌드를 같이 봐야 돼요. 지금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 흐름이 뭔지를 보면 거기서 허점이 한번 나오고요. 왜냐하면 보통 트렌드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좀 돈을 많이 주더라도 좋은 목베개를 원할 수도 있고, 맞죠? 좋은 제품을. 이런 트렌드들이 있단 말이죠. 그 38,000불에 맞는 트렌드가 형성될 거예요, 아마. 그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이 허점이 있을 테고, 그리고 1점짜리 후기를 보면 또 이제 허점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허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 허점을 고객들한테 제공했을 때 매력적일까? 그거를 어쨌든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일단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거는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타겟팅 역시, 시중에 모든 판매자들이 타겟팅을 거의 99.9%를 잘못하고 있어요. 대부분, 뭐, 페르소나 얘기하고 있고, 한 명의 구체적인 타겟, 뭐,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타겟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다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좋은 거죠. 타겟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겟팅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이 놓여졌을 때 결핍이 발생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맞는 내용들을 타겟팅 해야 됩니다. 사람을 타겟팅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잘못하고 있어요. 페르소나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케팅하는 업체들이 10개 업체 중에서 10개, 9개 업체가 마이너스고 1개 업체가 본전이거든요. 그럴싸한 원리는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잘 모르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으로 타겟팅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유명한 강사분들하고 제가 의견을 나눴을 때 그분들의 강의 초안을 다 바꿀 정도로 획기적인 부분이 했어요. 그 부분은. 타겟팅 하는 거는 완전 바꿔야 되고 아마 다 다르게, 그러니까 상품을 팔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강의를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 죄송합니다만 좀 욕을, 강사분들 욕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상품을 팔고 강의를 했으면 그런 얘기 안 나올 텐데 상품을 안 팔고 강의를 하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되는 거고 포지셔닝을 먼저 해야 되고 타겟팅에 대한 어떤 개념을 완전 바꾸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프레임 분리를 해야 되는데 프레임 분리를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프레임 분리가 될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의 어떤 심리를 활용해서 음, 문제점적인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그 상황들을 이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문제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원인들에 의해서 그 문제가 발생될 거다라고 원인을 명확하게 Y죠, Y. 여기서 Y가 나오는 겁니다. Y를 명확하게 제공해주면 프레임 분리가 돼요. 프레임 분리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 데서 됩니다. 어떤 이유는 왜 그랬을까? 이런 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원인을 얘기해주면 프레임 분리가 됩니다.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원인을 얘기해주면 프레임 분리가 됩니다. 신기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네이밍을 해서 고치기 작업하고, 이미징 작업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확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 개념에서 프레임 분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프레임 분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프레임 분리는 솔직히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샴푸로 치면은, 탈모 샴푸 안에서 할 수 있는 프레임 분리 범위가 있고, 탈모 두피 스크럽, 탈모 로션, 그러니까 이게
카테고리가 좀 바뀌는 거죠. 상품군이 바뀌는 거죠. 상품 이제 재질이 바뀌면서 카테고리가 바뀌면서 프레임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프레임 분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효과가 좀 달라요. 저는 웬만해서는 카테고리를 아예 바꿔버리는 프레임 분리를 추천드리거든요. 안 그러면 프레임 분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분리가 되는 범위가 있고, 그 범위에 맞게끔 프레임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그 오버되는 거는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 분리를 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하면 할 말이 진짜 많아요. 프레임 분리는 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프레임 분리는. 그래서 한 요 정도 하면 프레임 분리에 대한 개념은 좀 달리 접근해야 된다라는 느낌 좀 받으실 거예요. 지금 시중에서 하고 있는 프레임 분리는 프레임 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프레임 분리가 절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아마 안 되셨을 거예요, 이때까지. 프레임 분리를 제대로 하면은 엄청난 효과거든요. 진짜 비싸게